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 정부 들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선 실세 차은태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만 챙겼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악하게 위조된 5만 원 가짜 돈이 또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노인들이 운영하는 농어촌 마을의 영세 가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법원이 또다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디자인 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식부터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홀대 논란이 꾸준히 일었는데요. 그런데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정부 문화산업을 독식해온 차은태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서는 대통령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대통령의 행보를 모아봤습니다. 단일 문화예술기관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로 탄생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식에는 중앙아시아 문화장관 등 해외 귀빈과 국내외 핵심 문화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참석을 여러 갈래로 촉구를 했었는데 뚜렷한 명분도 없이 또 대통령 일정이 이렇게 바쁜 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안 했어요. 반년 뒤 아시아 유럽 문화장관 회의가 전당에서 열리니 그때라도 올 거란 기대가 컸지만 역시 불참. 결론적으로 전당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반면 차은택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서는 대통령의 태도가 정반대였습니다. 문화창조 융합벨트 출범식, 문화창조 벤처단지 개소식, 문화창조 벤처단지 안에 있는 한식문화관 개관식, 한류문화복합단지 K컬처밸리 기공식, 문화가 있는 날 문화창조 융합센터에서 융복합 쇼케이스 3편 관람, 크고 작은 행사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가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거나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홍보합니다. 다른 산업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의 연금술입니다. 국책사업과 민관 합동사업에 대해 앞뒤가 바뀐 듯한 대통령의 행보가 조금씩 그 이면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뿐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이랬습니다.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 수도로 키우겠습니다. 취임식에서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말할 때만 해도 광주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하고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문화수도나 아시아문화전당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통령이 문화전당을 다시 언급한 건 이 사업을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규정한 지난해 6월 국무회의 발언 때입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이후 전당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문화전당 개관식에서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축혀 세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통해 새로운 문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업식에 와서 경쟁업체를 홍보한 셈입니다. 문화전당을 알리기 위해서 올해 6월 광주에서 연 아셈 문화장관 회의 때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홍보했고 성공 사례 발표의 자리까지 따로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과 차은택이 정부의 문화사업을 쥐락펴락하는 사이에 문화전당이 내팽개쳐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 78개 단체 회원 100여 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내통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퇴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지방 변호사회 변호사 220여 명도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또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조잡하게 복사된 위조 지폐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고령의 상인들이 있는 시골 구멍가게들을 노렸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컬러 복합기를 들고 모텔 출입구로 들어섭니다. 24살 박모 씨로 친구 오모 씨와 함께 위조 지폐를 만들기 위해 구입한 겁니다. 모텔에서 5만 원권 25장, 125만 원 상당을 복사한 이들은 서울과 전남 등 전국을 돌며 상가와 시장에서 사용했습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 와서 담배 사러 온 줄 알았지. 돈도 이제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그냥 맞이거리다 그러고 그냥 받아버렸어요. 피의자들은 범행 전 이처럼 인적이 드문 시골 골목길의 영세 상가들을 미리 물색했습니다. 위조 방지용 은색 점선이나 홀로그램 등도 없이 단순히 종이에 복사된 가짜였지만 고령의 상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담배 등 저렴한 물건을 구입한 뒤 4만 원 이상의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25장 모두를 현금화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친구 사이고 해서 둘이 이렇게 모의를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통화 위조와 위조 통화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신재현 판사는 송모 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송 근거로 삼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 규제법 조항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누진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집단 소송은 10건이며 9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 중입니다. 광주 지역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위크가 개막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들과 기업체, 대학생들이 모여서 세계적으로 통할 만한 디자인을 만드는 데 머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큰 가방의 주머니를 분리하자 서로 다른 가방 3개가 됩니다. 각각의 가방은 크기에 따라 서류 가방도 되고 허리에 두르는 가방도 됩니다. 광주에 있는 이 가방 업체는 독특한 디자인에 힘입어 작년 매출 10억을 올렸습니다. 브랜드의 제품에 비하면 그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면서도 다양하게 지금 쉽게 3개의 백이 하나의 어떤 멀티백팩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계절별로 다른 무등산의 모습에 주목한 이 대학생은 계절별로 가볼 만한 무등산 코스를 타 지역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스터 디자인을 했습니다. 무등산에 자주 올랐기 때문에 무등산에 대한 애착도 있고 조금 더 광주에 대해서 알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위크는 이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역의 산업체와 연결해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디자인의 산업화 흐름에 발맞춰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광주만의 산업 디자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찾아나가야 될 부분은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이겠죠. 디자인의 정체성에서 광주만이 가질 수 있는 디자인 정체성이 무엇인가. 광주 디자인 위크는 한중일 3국의 디자인 학술 대회나 공모전 등을 행사 기간 중 운영해 내년에 있을 디자인 비엔날레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광주 디자인 위크는 다음 달 10일까지 광주 디자인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4천만 명)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 수입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각광받는 여행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남 22개 지역 시군별 관광객이요 최대 80배나 차이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여수시에 1,360만 명이 방문을 해서요 전남 지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16만 7천 명으로 관람객이 가장 적었던 영광군과 비교를 하면요 8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입장권 매표 실적과 무인계 측기, CCTV 등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여수 다음으로 순천과 담양, 구례 순으로 이렇게 관광객 수가 많았습니다. 대나무 축제가 열렸던 담양을 제외하고는요, 동북권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관광 인프라에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에서 올 가을 이후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새벽 광주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고 산간과 일부 내륙 지방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의 첫 얼음은 작년보다 17일 이르고 평년과는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낸 특별 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식의 편법을 또다시 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은 시청과 시의회 청사에 걸린 새마을기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옥 의원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새마을기 개항 의무가 1994년부터 없어졌는데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관행적으로 새마을기를 개항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 사무처는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토대로 개항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퇴진뿐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는 하야를 막기 위한 시간 벌기 용일 뿐이라며 지금 국정을 수습하는 길은 국회 내 협상이 아니라 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짚어보고 내년 시장을 전망해보는 부동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광주 지역 생활정보 미디어 사랑방은 창사 26주년을 맞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2017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총 4부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광주대 노경수 교수와 손대인 경제연구소장 등이 강연자로 나서 재테크 비법이나 광주 부동산 시장의 전망 등을 설명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담양군이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와 공동 콘텐츠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영상 동아리가 제작한 장애인 인식 개선 뮤직비디오가 광주 비엔날레 폐막식에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 부문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보성군이 행복있기 봉사단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장성군 보건소가 치매 위험이 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학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오늘 오후 마감된 금호타이어 예비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